현재 WTO 총장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불투명하고 복잡, 혼란스러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후보가 유명희 후보를 앞섰다고 이야기하면서 응고지 후보에게는 WTO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유명희 후보에게는 사퇴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은 나이지리아 후보가 105표 내외를 가져가게 되면서 60표 내외에 한국을 앞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WTO와 같은 날에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하면서 갑자기 큰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WTO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미국이 한국 편을 들고 나오니 고맙긴 합니다만,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등 다수의 국가들이 자연스레 나이지리아 후보가 총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한국을 대대적으로 밀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가 사전에 나이지리아에 몰표를 던지기 이전에 미국이 나서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또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국 후보가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매일신문 등 일부 언론의 관련 기자들은 WTO 선거에서 사실상 한국이 낙선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다만 미국이 지지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럴 때 미국만 의지하지 말고 한국은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일본 정부는 WTO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이지리아를 지지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소송 시 WTO 총장이 한국인이면 불리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본은 반기문 유엔 총장을 비롯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집요하게 한국이 국제수장을 맡는 것을 방해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의사를 대놓고 비추지 않은 것은 바로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은 중국과 WTO 선거에서 힘겨루기를 벌인다는 것은 일본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은 얼마 전에 WTO 소송에서 중국에 패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평소에 최우방 동맹국이자 G7 연합체 리더인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할 때쯤엔 WTO 선거 기사로 도배되던 각종 포털들도 WTO 총장 선거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거의 기사가 없거나 짧은 단신으로만 기사를 처리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 아닌 나이지리아를 지원하는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상황을 지켜봤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WTO 응고지 오콘지 이에알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올린 트윗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의 가장 최근 트윗을 보면 느닷없이 일본의 스가 총리를 극찬하면서 축하를 보낸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응고지 후보는 스가 총리의 트윗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지키기로 했다며 스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WTO 총장 선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갑자기 일본을 언급하면서 스가 총리를 칭찬했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매우 껄끄러운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데자뷰되는 장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본의 코로나 사태에 일본은 크루즈를 자국에 포함하지 말라고 WHO에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항에 정박한 크루즈는 일본이 아니고 크루즈로 구분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WHO는 일본의 주장대로 크루즈 선박을 정말 일본과 따로 구분해서 큰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네티즌들은 테드로스 WHO 총장이 일본에 WHO $10,000,000 후원을 감사한다는 트윗한 것을 보며, 그래서 크루즈가 일본에 포함 안 된 게 아니냐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품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응고지 후보도 일본 총리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축하와 감사하는 트윗을 보낸 것은 일본이 자신을 지지해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WHO도 중국의 큰 자금의 지원을 받고 나서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것이 전세계 팬데믹으로 연결되었다는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가 똑같이 전세계 수장이 된다는 그림입니다. 미국은 이미 WHO 총장이 중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HO 테드로스 총장을 심한 말로 여러 차례 비난하며 중국 영향력을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지원한 국제기구의 총장이 당선된다면 미국으로서는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WTO 총장이 당선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WTO 낙선 운동을 생각보다 규모 있게 진행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응고지 후보의 일본 총리 리더십 칭찬은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의문을 품을 만한 것이죠. 만약 일본이 정말 한국 낙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다면 한국도 이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릴 일이지만, 미국도 일본이 미국 대신에 중국을 지원한 꼴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 중국을 대항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순하게 한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것이 꺼려져서 낙선운동을 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이겠죠. 또한 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중국을 대항한 군사조직 쿼드도 조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반중이 아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아프리카를 미는데 일본까지 가세하니 미국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TO에서 한국이 막상 낙선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짐짓 안 그런 척 하면서 각종 언론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한국은 WTO 총장을 포기하고 나가는 게 낫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국이 낙선한 데에는 일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갔다는 것이 외교 소식통들의 의견이며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와 관련해서 외교적인 패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언론몰이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침묵하면서 일본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섣불리 한국에 대항해서 그런 의도를 비춘 것이 역으로 미국 사이에서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도 다소 탐탁치 않은 이유로 나이지리아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1대1로 등 아프리카와 전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후보는 중국도 지지한다는 것이 모순이며 세계 10대 무역국인 동시에 30년 무역 전문가 경력과 같은 한국의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선출해야지 결국에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벌인 정치적인 일이 되고 세계 각국의 치열한 패권 싸움이 되고 말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명희 후보를 적임자라고 말하며 한국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한국을 지지하기는커녕 한국을 찬성하는 국가들을 압박해서 유럽 전체의 의견을 통일해 아프리카를 지지하기로 하며 유럽연합체가 권력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하나의 큰 권력으로 부담을 준다고 하나 자신들도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한미 진영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과 일본이지만 이들 이웃 국가들은 한국을 처음부터 지지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대적인 낙선운동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압박으로 역대 최악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틀어져 이 가운데 한국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서 한국에 딱히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은 한국을 지지하기보다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WTO 각국 의견을 수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놓은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이상한 행동을 모두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부드러운 접근을 할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한미 사이에서 다양한 방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수장이 되려고 할 때 정작 가까운 이웃나라들 때문에 고생하는 국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재를 뿌리는 듯한 장면이 계속 나와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고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유럽연합체가 아닌 자신들이 순수하게 한국을 응원했으며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방해와 시샘이 계속되지만 한국은 조만간 또 다른 기회를 맞으며 국격을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일 뿐이다.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다. 쌍방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최근 중국 공천당이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내전에 속한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의 1인자 시진핑 국가주석도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항미원조라 부르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제국주의와의 싸움으로 미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미원조 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매우 컸지만 이런 비대칭 속에서도 위대한 중화민족은 조선군과 긴밀히 협의해 미군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뒀다. 제국주의가 다시는 신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항미원조 승리는 중화민족 부흥의 이정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4년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던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을 금지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의 수입을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세관이 한국산 제품들의 통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4년 전 한국은 중국에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여겨졌던 한국이 지금 상어가 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라 칭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 전쟁이 내전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연예계에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미 우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실현을 겪었다라는 수상소감을 발표하자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케이스다 라고 보도했고, 한국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위는 BTS 리더 김남준의 한국전쟁과 관련해 한 발언은 미국인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의 칭찬을 받았겠지만 많은 중국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일부 중국인 네티즌만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이 문제를 보도하거나 비판한 중국 주류 언론은 극소수였다 라며 한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후시진 총편집인의 발언과는 달리 BTS가 수상소감을 발표한 이후 웨이보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모두 BTS가 차지했고 후시진 총편집인 본인이 환구시보에서 가장 먼저 BTS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BTS 비판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이마저도 들통이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만 아니면 된다.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이제는 대놓고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명 모두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중국인이 부총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 입장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유럽연합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FP 통신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은 관례적으로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를 거친 뒤에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 회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설득에 의견을 바꿨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유명희 후보의 WTO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아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낸 WTO 분담금 규모는 4억 달러로 전체의 15%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10배가 넘는 금액이고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WTO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뜻인데요. 미국의 보이콧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WTO 전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버린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유럽, 중국, 일본의 선택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넌지시 부드럽게 권유하라.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신호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중국인 입국자는 17,638명으로 지난 4월보다 3.76배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찾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인천과 정저우, 인천과 하얼빈, 인천과 칭다오 노선을 재개하는 등 수개월 만에 다시 활발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따이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이공은 중국인 보따리상을 뜻합니다. 따이공이 한국 면세점에 몰려와 면세 제품들을 싹쓸이해간 후 중국에서 되팔아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신라, 롯데, 신세계 면세점에서 화장품, 홍삼, 밥솥 등을 초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실제 국내 3대 면세점 전체 매출 중 무려 70%가 따이공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8조 원 정도에 육박하죠. 특히 12월 앞으로 다가온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광군제, 이 광군제를 앞두고 이들은 더욱더 열심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4년 전과는 달리 현재 한국은 중국의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선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